자, 어제 LA에서 열렸던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 6개나 상을 받았는데요. 잠깐 소리 들어볼까요? The Emmy for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goes to Lee Jung-jae. 아주 네 이건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참 신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리정재 그 특히나 정재리가 아니라 리정재. 네, 그러니까 한국식 맞습니다. 발음을 그대로 해주는 거. 요즘 이게 한국이 많이 정말 그 인정받고 있다는 거. 예. 옛날에 현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다들 현대라고 그래요. 현대라고 정확히 하죠. 발음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 발음하는 것부터 정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느끼는데 어제 LA 다운타운 마이크로소프트 티에러에서 열렸죠. 에미 2022년 에미상 어워드 열렸는데요. 올해로 이제 74회를 맞았습니다. NBC가 중계 방송했고 배우 겸 코미디언 키난 탐슨이 진행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6개 부문 수상. 어제는 2개를 이제 받았죠. 네. 4개는 사전에 받은 겁니다. 네, 네. 게스트상 이유미 배우가 받은 거 이거 이미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 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까지 해서 이 4개 상은 지난 4일 창작 예술 부문 수상식에서 수상을 했고 어제는 이제 본상 수상에서 나무주연상 이정재 그리고 감독상 황동혁 두 사람이 이제 수상을 해서 총 6개를 쓸어 담는 이런 성과를 안았습니다. 근데 어제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네. 배우 이 두 사람의 이제 이름이 호명이 되는데 뭐 환호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했어요. 예, 축하해 주더라고요. 축하해줬죠. 방금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예,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시상하는 배우들이 발표할 때 아주 굉장히 목청 높여서 아주 익사이팅하게. 네. 그래서 그 발표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익사이팅한 맛이 저절로 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정재 같은 경우 호명되자 이정재 배우와 함께 참석한 연인 임세령 씨도 일어서서 기뻐해 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레드카펫부터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잘 그 카메라에 잡혔었는데 그 이정재 배우가 테이블에 좌석에 앉아 있다가 본인 이름이 호명되자 웃으면서 벌써 주변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는데 본인은 약간 쑥스러운 듯이 웃으면서 한 템포 늦게 일어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무대 앞으로 나가면서 이 여배우와 손깍질했죠. 그 엘르 패닝입니다. 엘르 패닝과 환하게 웃으면서 순간적으로 손깍지 인사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반겼는데 엘르 패닝은 유명한 다코타 패닝의 동생이죠. 다코타 패닝 동생 엘르 패닝이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이정재를 보면서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반겨주는 모습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정재 배우가 그 드라마 부분에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네.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이나 베터콜 사울의 밥 오든커크, 석세션의 브라이언 컥스 같은 아주 실력파 배우들을 제치고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터콜 사울의 밥 오든커크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 배우가 상복이 없었어요. 이 베터콜 사울도 시리즈가 여러 편 나왔는데 한 번도 상을 못 받아서 이번이 마지막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상을 받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이정재 배우한테 밀렸는데요. 그래도 웃으면서 축하해 주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영수 배우도 어제 나왔는데 맞아요. 조연상에서 상은 못 받았지만 시상식 참석 후 애프터 파티에서 엄청난 춤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아주 좌중을 뒤흔들어 놨죠. 78살이신데 이분이 이제 10월이 생일이어서 다음 달이면 79입니다. 오. 근데 뭐 로봇 춤을 완전히 기가 막히게 주셔가지고 그 애프터 파티에서 뭐 한국 배우들 관계자 말할 것도 없고 할리우드 스타들도 아주 웃어가면서 박수 치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 대단했고요. 그래서 오영수 배우 보니까 이건 뭐 나이가 다는 아니구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비슷한 나이인데도 아주 정정했고요. 대단한 춤 실력을 보여줬고 이 정호연 배우 어제 이정재 배우와 함께 시상하러 무대에 올라서 시상했는데 아주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오징어 게임이 메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의 그 작품들 또 네. 배우들이 아카데미나 칸느 뭐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미상 수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아카데미도 받고 칸느도 받고 네. 뭐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에미상은 굉장히 사실 받기 어려운 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상보다도 미국적인 상이죠. 그래서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지만 그만큼 다양한 미국의 영화 드라마들이 다 후보로 오르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후보들도 다양하고 많고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받기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다. 더 힘들죠. 예, 미국적인 상이어서 맞아요. 이렇게 비영어권, 비미국적인 이런 작품이 상을 받는 게 힘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베터 콜 사울의 밥 오든커크 같은 경우 정말 연기력 뛰어난 배우인데도
몇 년 동안 계속 에미상 후보에 올랐지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정재 배우가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특히나 최초의 비영어권 수상이라는 거는 정말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어로 된 작품이 인정받았다는 거, 한국어로 연기하는 그 연기가 인정받았다는 거, 그리고 한국인이 만든 작품에 미국인들이 공감했고 전 세계인이 공감했다는 거. 네. 이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황동혁 감독이 수상 소감에서 그랬죠. 이번 오징어 게임의 수상이 절대로 마지막 비영어권 수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을 건드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왜 큰 사건이고 이 에미상 수상이 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래서 권위 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깐느 영화제라든가 아카데미상이 더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수상의 난이도 면에서는 에미상이 훨씬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은 거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싶습니다. 이 영화와 TV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만들면서 경계 파괴가 본격화됐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게 결국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주류로 올라서면서 넷플릭스 드라마가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기존의 공중파 요즘도 KBS, SBS, MBC에서 공중파 드라마가 있지만 그런 드라마와 차별화되는 게 충분한 제작비를 지원하고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제작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드라마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방영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예전에 드라마 보면 드라마 찍으면서 방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바뀌죠. 중간에. 바뀌죠. 시청률에 또 네. 보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주인공도 막 바뀌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토리가 바뀝니다. 주인공이 죽다가 살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품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영화 같은 드라마가 나옵니다. 완전히 다 완성된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 짧아요. 짧습니다. 대부분 6회나 7회, 8회, 뭐 10회 정도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이유가 사실상 영화를 찍는 거죠. 영화를 찍고 편집을 최소화하면서 러닝타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게 잘라가지고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길게 찍어서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보통 2시간 안팎의 상영 시간인데 실제로 편집하기 전에는 보통 대여섯 시간 찍어서 다 쳐내고 2시간만 남겨놓는 건데 지금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다 쳐낼 거를 안 쳐내는 겁니다. 안 쳐내고 이걸 잘 이제 편집으로 살려주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 등장 이후에 영화처럼 만들어서 드라마로 방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로 진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점점 드라마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화제가 된 뭐 수리남 같은 드라마도 보면 황정민, 하정우 같이 우리가 영화 배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가능한 거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영화 배우가 드라마 출연을 꺼려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쪽대본이나 생방송 같은 촬영 현장 분위기 이런 것 때문인데 이렇게 드라마가 사전 제작해서 영화처럼 찍는데 이제는 영화 배우들이 영화만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2시간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에서 완성도 있는 영화를 찍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드라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보다 더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그런 시대가 됐고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되지 않았나. 네, 그런 좀. 어쨌든 오징어 게임 만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